자, 오늘은 이제 주기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뭐 오늘 사실 이 강의자를 다 끝내려고 그래. 뭐 별로 그렇게 크게 할 게 없어가지고, 뭐 일단 먼저 퀴즈부터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사실은 뭐 램프 펑션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 제로에다가, 제로 이렇게 쭉 오다가 0이었다가 이제 이게 t가 되는 거. 음. 사실은 뭐 이거 여기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거 나중에 이제 내가 얘기할 텐데 이거 요즘 이거 인공지능 할 때 딥러닝 딥러닝의 렐루 펑션이라고 렐루 함수라고 이게 뭐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0보다 작은 거는 0이고 0보다 큰 거는 그냥 들어온 인풋 그대로 내주는 거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중앙사 이후에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할 텐데 인공지능 할 때, 딥러닝 할 때 이거는 뭐 지금 봅시다. XT가 일단 TS가 1ms마다 반복이 되는데 이게 1ms마다 이렇게 뭐 0보다 작은 거는 무조건 0이지. 이거 0보다 작은 거는 0이고 0보다 큰 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생각해 보면 어떻게 XT에다가 XST에다가 곱하기 썸의 델타의 t-n ts인데 ts가 c-3승이 되겠지. 뭐 그래서 이거 뭐 적어줘도 되고 이거를 요걸 넣어서 해도 되고 여기에다가 c-3승 이렇게 해도 되고 ts에다가 하고 ts는 c-3승 이렇게 적어도 돼. 뭐 지금 상관없어. xn 이제 여기에서 이제 xn이 나오잖아. xn 그럼 요 값들이 이제 되는데 그래서 뭐 요걸 다시 적으면은 이거 다시 적어봐야 되겠다. 1번에 이걸 1번에 xt에다가 곱하기 썸의 델타의 t-n ts 물론 ts는 c-3승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어떻게 돼? 이게 n이 마이너스 뭐한대부터 뭐한대까지 썸의 n은 마이너스 뭐한대부터 뭐한대까지 x의 nts의 델타의 t-nts 요렇게 적어야 돼. 이거 요렇게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정리하면 이거 똑같은 줄 알아요. x의 nts 곱하기 a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델타의 t-nts 이렇게 적는 학생들이 꽤 있어.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적어. 이렇게 적으면은 틀린 거야 이거. 틀린 거야. 이거 안 해. 이게 두 개 같지 않아. 왜냐하면 여기에는 n이라는 게 여기에 속하는 거거든. 이게 n이라는 여기는 n이 뭔지 몰라. n이 도대체 뭐냐. 이 틀려 이거.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게 또 똑같이 적으면은 감점이야. 빵점이야 빵점. 감점이 아니라. 그래서 요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TS마다 이제 반복이 되는 거니까 물론 이게 뭐 TS마다 반복된다는 게 여기에 나오지만은 이게 TS마다 반복되는 거지만 요 어떤 이게 앰플리튜드 값이잖아. 앰플리튜드 값이니까 요것만 따로 떼가지고 XNTS 요것만 따로 떼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XN이라는 거 NTS를 생략하고 그래서 여기 xn인데 xn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c-3승 ts, 2ts, 3ts 이렇게 되면 요게 뭐 이게 x는 t니까 이거 똑같이 되겠지. ts, 2ts, 3ts 이렇게 될 테니까 결국은 xn을 다시 적으면 어떻게 된다고? n이 제로일 때는 0 이렇게 되겠지. n이 0보다 작을 때. 그럼 n이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된다고? ts의 nts가 되겠지. nts 이렇게 되겠네. nts 값이. 그래서 xn이 이렇게 적어도 되고 그 다음 아니면 xn을 이렇게 적을 때 이게 0, ts, 2ts, 3ts 이렇게 쭉 계속 적어도 돼요. 이게 0일 때 이렇게 0, 그러면 0보다 작은 거는 이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느냐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 아니야. 0, 0, 0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응?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이렇게 쭉 와서 0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응? TS 이렇게 쭉 계속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생략이 되느냐 이 부분 생략이 되느냐 생략이 돼 0은 생략이 돼 0 값이 0일 때는 y 값이 이 값이 0일 때는 생략 가능 생략이 가능해 안 적어도 돼 어차피 여기 안 나오는 건 다 제로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만 적으면 돼 이렇게 적든지
아니면 또는 이렇게 적든지 하는데 뭐 똑같은 얘기인데 뭐 이게 더 선호돼. 이게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적을 거예요. 이렇게 적는 것보다. 이거는 1번으로 적는 거는 이건 주로 타임 도메인, 컨티뉴스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많이 적지. 컨티뉴스 타임에서는 이렇게 적잖아. 이렇게. 근데 이게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오면서 그냥 우리 시퀀스거든. 샘플된 그 밸류만 말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시퀀스로 주로 표시를 많이 하고. 그럼 xn은 요랑 델타 n으로 표시하시오. 뭐 이렇게 시퀀스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를 이제 그걸로 나타내면은 xn이라는 게 0일 때 이게 xn, ts, 2ts, 3ts 이렇게 쭉 되잖아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시퀀스로 나타내면은 xn으로 나타내면 이게 하나가 숨어 있다고. 이건 y 값만 되는 거예요. 이 y 값만. 근데 n이 뭐일 때, n이 0일 때, n이 1일 때, n이 2일 때, 3일 때, 요 값이 숨어 있는 거야, 이게. 요것도 같이 생각해 줘야 돼요. 요것도 같이 생각해 준다. 요게 생략되어 있지만은, 생략되어 있지만, 늘 같이 생각해 준다. 우리는 y값만, xn의 xn의 y값만 표시하는 건데, 그때의 n값, 그 x값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요걸 다시 생각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0 곱하기 델타의 n 더하기 1 곱하기 그 ts 곱하기 델타의 n-1 2ts의 델타의 n-2 3ts의 델타의 n-3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표시될 수 있겠어? n은 뭐 마이너스 뭐한데부터 뭐한데 뭐 0부터 해야 되겠네. 0부터 n은 0부터 ts의 nts의 델타의 n-n 요렇게 n-k라고 해야 되겠네. 이거는 k라고 해야 되겠다. n하고 똑같으니까 k는 0부터 k ts 요렇게 적어야 되겠네. 여기까지 3번 답인데 뭐 여기까지 적을 사람이 아마 내가 생각할 땐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적어야 돼. 자, 오늘은 뭐 이거 봅시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우리 디스크리트 타임이 굉장히 쉬워. 굉장히 쉬워. 굉장히 쉬워. 왜냐면 인테그랄이 없어지고 여기는 더 이상 인테그랄이 없다고. 인테그랄. 미분도 없어. 그냥. 미분 대신에 이제 지난번 뭐 누가 끝날 때 얘기했는데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아니라 이제 이게 뭐 딜레이로 다 나타내다 보니까 이게 뭐 플립플랍으로 다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훨씬 쉽고 그다음에 뭐 인테그랄도 없고 썸으로 다 나타낼 수 있고 한데 딱 한 가지 어려운 게 있어. 딱 한 가지. 요게 어려워. 뭐냐 하면은 컨티뉴스 타임에서는 이게 피리어딕이 굉장히 좋은데 피리어딕 시그널이 피리어딕 하냐 아니냐 굉장히 쉽다고. 이게 쉽다 얘기는데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좀 어려워. 이게 약간 어렵다. 약간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고 피리어딕이냐 아니냐 이게 딱 보고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A의 sin A 2파이 F0t 이렇게 된다. 이거는 F0에 관계없이 이거는 F0에 관계없이 언제나 뭐하다고? 피리어딕하다고. 언제나 주기함수야 이거는. 언제나 주기함수야. F0가 어떤 값을 가지는지 별 상관없어. 뭐 루트가 돼도 되고 뭐 루트가 되면 되나? 루트가 뭐 어차피 컨티뉴스 타임이니까 뭐 이건 뭐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F0가 이 디스크리트 타임 여기에서는 이게 안 될 수도 있다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이 원래는 이 컨티뉴스 타임이 이거 이 사인파 그리면 이게 한 주기잖아. 한 주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된다고. TS가 되는데 여기까지가 한 주기인데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컨티뉴스 타임일 때는 늘 뭐 이게 그게 된다고.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봐. 샘플링 하면 이게 좀 안 될 수도 있어. 이게 안 될 수도 있다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다가 이게 뭐 이렇게 약간씩 좀 딜레이가 되면은 이게 샘플링 하면은 요게 4개 하나는 여기 4개 들어있고 하나는 3개 들어있고 뭐 이상하게 된다고. 이게 딱 맞아야 되네. 이게 딱 한 주에 딱 맞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맞다. 이게 안 맞으면은 이상이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샘플링 TS에 따라서 이게 주기가 될 수도 있고 주기가 안 될 수도 있어. 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제 좀 애매한 경우가 나오거든. 애매한 경우. 늘 얘기하지만 애매한 경우는 얘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늘 언제나 어디로 정의로 돌아가야 돼. 정의 데피니션으로. 이렇게 지난번에 내가 에너지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이게 지난번에 에너지 구할 때 우리가 주기 함수이면은 무조건 파워를 구하면 돼. 근데 비주기 함수이면은 일단 에너지를 구한다고. 근데 에너지를 구하는데 에너지가 무한대가 된다. 그러면은 다시 또 이게 주기 함수가 된다고. 에너지가 무한대가 아니다라면은 이거는 에너지를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 이때는 파워를 구해야 되고, 이때는 파워를 구해야 돼. 요렇게 된다고. 요렇게 애매한 경우 이런 거 비주기 우리가 보기에 비주기인데 뭐 에너지가 무한대가 된다. 요런 경우는 다시 이 파워를 구할 때 이게 정의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리미트 t가 뭐 무한대로 갈 때 1 over t에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2분의 t까지 x제곱 t를 dt 해줘. 이게 정의거든 이게. 요렇게 구해야 돼. 파워를 이렇게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파워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그냥 1 t에다가 아무 때나 t에다가 x 제곱 t에다가 dt 구하면 되거든. 이렇게 한 주기에 대해서 하면 되는데 요거는 뭐 딱 이게 정해졌어 이게 이렇게 이게 딱 안 되는 경우 요렇게 해줘야 돼 이게. 그래서 t를 무한대로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된다고. 좀 약간 애매한 경우는 정의를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기함수다라는 게 xt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주기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x에 t 플러스 t 이렇게 돼야 되거든. 이렇게 만족하면 이걸 주기함수라고 그래. 이걸 만족하면 t가 이게 캐피탈 T만큼 이제 돌아갔는데도 이게 똑같다 이렇게 되면 이게 주기함수라고 그래. 근데 이게 컨티뉴스일 때는 컨티뉴스 타임, 컨티뉴 타임 시그널일 때 이렇게 되고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일 때는 어떻게 되냐? n 플러스 뭐 캐피탈 N 주로 n으로 표시 많이 하니까 이게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일 때 이렇게 돼야 된다고. xn하고 xn 플러스 1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은 잘 봅시다. a의 xn이 지금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xn이 a의 사인의 2파이 f0n이잖아. 그럼 요걸 만족하면 된다고. 여기 넣어보자고 이거. 여기 넣고 여기 넣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a의 사인의 2파이 f0n 하고 어떻게 a의 사인의 2파이 f0에다가 n 플러스 캐피탈 N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면은 이걸 다시 풀어보면은 이 부분을 보면 2파이 f0n에다가 2파이 f0 캐피탈 N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사인은 어떻게 사인파는 어떻게 2파이마다 반복이 되거든.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안에 들어가는 게 2파이마다 반복이 된다. 그리고 요 부분이 뭐야? 이게 2파이의 k가 되면 돼. 2파이의 k야. 2파이 k가. 그럼 요걸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2파이 이건 정수가 돼야 되지. 정수가 돼야 되지. 그러면 이게 만족하려면은 이게 2파이 이거 2파이 f0의 n이 2파이의 k일 때 이렇게 된다. 그러면 2파이 없어지고 f0는 어떻게 된다고? f0는 n분의 k면 된다고. 이 n은 주기인데 이것도 정수거든. 이것도 정수. 뭐 0이면 안 되겠지 물론 0이면. 그 정수분의 정수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f0가 뭐가 된다고? 이게 유리수가 되면 돼. 유리수. 레이셔널 넘버면 돼. 레이셔널 넘버이면 유리수. 예를 들어 뭐 3분의 1이다. 뭐 이런 거. 뭐 루트 이런 게 나오면 안 돼. 루트 이런 거. 뭐 3분의 1이다. 10분의 8이다.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다 된다고. 뭐 5분의 1이다. 5분의 4다. 뭐 이런 것들 다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F0의 조건이 있다고. 이게 무조건 여기에서는 우리가 컨티뉴스 타임에서는 언제나 피리어딩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 F0가 어떻게 된다고? n분의 k F0가 유리수일 때 수이면은 주기수가 된다. 요게 좀 약간 이제 뭐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 할 때 고려하지 않은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 거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쉬워. 나머지 다 쉬워. 이거 딱 하나만 그러니까 요거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게 뭐 이게 F0가 뭐 유리수이면이 된다 이렇게 외우지 마 이거.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난 헷갈린다고 이게. 원래 정의를 그냥 외워놔라고. 정의를 헷갈리면은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래 이게 F0가 되고 F0 이렇게 되고 이게 2파이 K면 되겠구나. 이거 뭐 사실 드라이브 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 이걸 외워서 이게 뭐 그냥 F0가 유리수이면 된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외우면 금방 까먹어 이게. 뭐 시험 칠 때까지는 외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시험 치고 나면 또 까먹고 또 다른 수업에서 또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하고 있고 또 모르겠고 뭐 계속 반복이 된다고 이게 문제가. 그 자꾸 공부하는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뭐 그냥 답만 대충 해서 내가 그냥 뭐 이거 뭐 시험만 치고 나는 뭐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 뭐 그럼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 뭐 굳이 뭐 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은 오래 남지 않아. 금방 까먹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보면은 내가 매일 이게 보면은 뭐 풀의 트랜스폼이 풀의 시리즈니 뭐 이런 얘기 계속 해도 풀의 트랜스폼하고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 풀의 시리즈 이게 자꾸 모르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게 왜 이렇게 자기가 모를까? 이거 왜 모를까? 생각해 보면은 답만 외우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이걸 파고들어서 좀 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해해야 된대 본인이 이해를 하면 이게 한 번만 딱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보더라도 그래 저기 저렇게 했었다라는 걸로 뭐 순간적으로 까먹을 수 있지만은 뭐 금방 따라갈 수가 있는데 이걸 그냥 아예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뭐 그냥 대충 답만 외워서 그냥 아이고 뭐 시험만 치자라고 생각하니까 늘 볼 때마다 새로워 그냥 이 뭐 응용수학에서 했을 때 뭐 통신공학에서 했을 때 뭐 DSB에서 했을 때 뭐 계속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때만 대충 알고 넘어가는 거라고 좀 그러지 마라. 그래서 뭐 그렇고 그 다음에 DTFT 뭐 이거는 뭐 별로 이거 그냥 이거는 뭐 별로 안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해. 이거 그냥 이거는 not always period in 뭐 time인데 이거는 이거는 주파수에 대해서 이건 넘어갑시다.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거 왜 내가 안 뺐는지 모르겠네. 이건 뺀다고 했는데. 그다음 요런 소스 코드는 소스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내가 다 나중에 그 할 거야 이거. 매트랩 실습할 거야 다음 시간에 수요일 날. 그렇고 하여튼 오늘 요걸 다 끝내야 돼. 그다음에 서메이션 뭐 이런 거, 뭐 프로덕트 이런 것들 뭐 굉장히 뭐 쉽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 에너지 나오네 에너지 우리 여기 다 나오는데 에너지 봅시다 에너지 우리가 컨티뉴스 타임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컨티뉴스 타임에서 에너지는 어떻게 됐었어?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t의 제곱의 dt 이렇게 됐거든 이게 에너지였잖아. 이거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xt하고 지난번 내가 코릴레이션 얘기했잖아. 코릴레이션 xt하고 요 두 개 자기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그거랑 사실 똑같아 이게. 응? non-periodic signal. 그럼 이거를 우리가 디스크리트로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테그랄은 뭘로 바뀌겠어? 인테그랄은 썸으로 바뀐다고. 썸으로 바뀌고 이거는 뭐가 되겠어? x의 n 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게 n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에너지는 이렇게 된다. 그다음 파워도 마찬가지로 1 over t에다가 원래 이게 한 주기 t마다 x 제곱의 t에 dt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보면은 사실 xt에다가 이게 피레딕일 때 이렇게 자기 뭐 똑같아 이게 뭐 그거 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면은 파워가 이게 인테그랄 아까 여기 인테그랄이 바뀐다 했잖아요. 인테그랄이 t가 아니라 이제 n개가 되는 거지. n은 0부터 n-1까지 되고 t가 이제 n으로 바뀐 거야. n마다 반복이 되니까 n마다 그래서 x의 제곱 n 뭐 똑같아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 이거. 파워나 에너지나 뭐 이게 썸으로 바뀌었다고 썸으로 바뀌다 보니까 훨씬 쉽지.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개수만 세어서 더하기만 해주면 되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컨티뉴스 타임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쉬워져. 뭐 그렇고 이거는 뭐 넘어갑시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지난번에 잠깐 했었는데 이게 델타 n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델타 n은 뭐 언제만 1이라고? 1 아니면 제로고 언제 n이 k가 여기는 k에 대한 수니까
k가 n일 때, 그다음 k가 n이 아닐 때 이렇게 된다. 그럼 k가 n일 때만 1이 된다고. 1. 그때만 1이고 나머지 다 제로거든.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똑같이 x의 n에다가 델타의 n-k랑 똑같은 거지 이게. 이렇게 되니까 xn이 이거는 썸이 상관없잖아. 이게 상수거든요. 상수. 이게 이 썸에 대해서 썸이 k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건 상수잖아. 이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xn이 되는 거지. xn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뭐 요 밑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다 그 디스크리트 타임, 컨티뉴스 타임에서 했던 걸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오드 시그널, 뭐 이번 시그널 이렇게 있는데 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우리가 우리 컨티뉴스 타임에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이렇게 했었어. 이게 이번 파트 요게 이번 파트랑 이게 이렇게 나누죠. x의 이번 파트랑 x의 오드 파트 이렇게 이 컨티뉴스 타임에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렇게 이게 오드 파트랑 이번 파트 이 왜 오드 이번 이런 게 오드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번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짝수라는 말이야. 짝수 이게 오드는 홀수라는 말이야. 홀수 이 왜 짝수 홀수가 갑자기 나오냐 하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게 y는 x 요렇게 x x 하니까 또 위에 거하고 또 헷갈리네. 이 x하고 다른 x인데 이 t라 합시다. t의 n승 이렇게 있잖아. y는 t의 n승이라고 합시다. 그럼 n이 0일 때, 2일 때, 4일 때, 6일 때 요거 특징하고 n이 1일 때, 3일 때, 5일 때, 7일 때 요 특징하고 좀 달라지거든. 이게 짝수잖아. 이게 폴리노미얼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요 폴리노미얼 t의 n승인데 요게 짝수잖아. 이게 2분이고 이거는 오드가 되거든. 이게 t의 0승이면 t의 0승이면 어떻게 돼? 이게 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 t의 0승이면 1이 되겠네. 1. 0승이 n이 제로일 때. n이 제로일 때. t의 0승이니까 1이 되겠지. 1.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그러면 t의 2승이면 어떻게 돼? t의 2승, n이 2승이면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이 어떤 특징을 가지게 돼? 2번이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김지훈. 네. 여기서 보기에 이게 t의 n승, 요 n에다가 지금 이 짝수 0, 2, 4, 6 이런 거 가지면은 이 그래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돼 있어? 그 좌우 대칭되는 것 그렇지. 같습니다. y축에 대칭이 돼요. y축에. 이렇게 되면 y축에 대칭이야. 대칭이 된다고. y축에 대칭. y축에 대칭이 된다는 말이 수학적으로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이게 f에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x 이건 이게 t라서 이 x하고 지금 자꾸 헷갈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fx라고 그러는데 t라고 합시다. 이게 마이너스 t만큼 갔을 때 이 y값 이게 y값을 말하는 거죠. 마이너스 t만큼 갔을 때 y값 요거하고 뭐하고 똑같아? f의 t하고 같아. 이게 이 수학적으로 적으면 이거 y축의 대칭이라는 말을 수학적으로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이렇게 대칭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t만 갔을 때의 y값이 이게 마이너스 t를 갔을 때 y값이잖아. 그게 t만큼 갔을 때의 y값하고 같다라는 거. 이게 같다고. 이게 y축의 대칭이야. 이게 근데 이게 1, 3, 5, 7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1, 3, 5, 7 요렇게 1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이면 이렇게 되고 3이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이거 김채연 네, 오드 펑션이면 어떻게 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원점의 대칭. 원점이 대칭이면 만약에 f-t면 뭐가 되겠어 이게? f의 마이너스 t만 가면 어떻게 돼? ft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 이게 마이너스 관계에 있어. 마이너스. 잘 봐봐 이게. 이게 지금 원점이 대칭이라는 건 아마 이게 고등학교 때 배워가지고 잘 알 텐데 원점에 이 원점이 대칭인 건 그냥 그림으로 보이는 거고 실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x의 마이너스 t만큼 마이너스 t만 갔을 때 y값 있잖아. y값하고 t만 갔을 때 y값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 이게?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고. 예.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 그게 원점의 대칭이야. 그러니까 말로 얘기하면 원점의 대칭인데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 마이너스. 이 ft하고 f-t하고. 이건 y축의 대칭이면은 마이너스 t만 가더라도 그냥 t만 가는 거랑 y값이 똑같은 거지. 똑같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오드 펑션, 오드 파트랑 이븐 파트가 이렇게 나눠지면은 이븐 파트는 짝수 파트는 어떻게 되나? 보통 이게 폴리노미에 나타나면 짝수 파트는 뭐가 된다고? y축의 대칭인 걸 나타내는 거고, 오드 파트는 이 원점의 대칭인 부분을 나타낸다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타내요 이게.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데 이걸 이제 그대로 원래 컨티뉴스 타임에서 가져와 가지고 x의 n도 마찬가지로 x의 even 파트 더하기 x의 odd 파트 n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이게 늘 이렇게 돼. 근데 x의 even 파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분의 1에 x의 n에다가 플러스 x의 마이너스 n 이렇게 이 두 개를 같으면은 이 두 개 같은 거거든. 같은 파트가 이렇게 살아남는 거고, even 파트는 odd 파트는 2분의 1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건데, 이거는 뭐 좀 해보면 되는데 이건 뭐 내가 뭐 굳이 이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걸 뭐 증명하고 할 것까지는 별로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 뭐 지금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거 뭐 사실 다 나오던가 이거 그냥 컨티뉴스 타임 버전을 그냥 디스크리트 타임 버전으로 바꿀 수 뿐이야. x 오드 파트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알아놔야 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주구장창 이제 많이 쓰는 거라서 이게 이제 이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수열할 때 고등학교 때 수열, 이제 이게 등차 수열이야. 아니, 등비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에서 어떤 n 승의 뭐 상수 이게 뭐 a고 첫 번째 항이 a고 r의 n 승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등비 수열. 등비 수열의 썸을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될 때가 있어. 썸.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이게 그래서 n이 n0부터 뭐 n까지 이렇게 된다. 이거 혹시 어떻게 되는 줄 아나? 이거 혹시 기억나나 이거? 이렇게 주어질 때 이게 n0부터 캐피탈 n까지 이렇게 되면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나? 어떻게 되는지 아나? 물어볼까? 한 사람한테 나 물어볼게. 박재용. 네. 이거 어떻게 돼? 이거? 1 마이너스 응, 공비분의 응, 초항 곱하기 응, 1 마이너스 공비로 알고 있습니다. 응, 그래. 잘했어. 하여튼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훌륭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게 뭐가 들어가야 돼. 요거는 맞아. 1 마이너스 r 분의 a에 이게 뭐냐 하면 공비고 이거는 공비고 이게 그러니까 그 전 항보다 내가 얼마 뭐 곱해진 거잖아. 이게 예를 들어서 1, 2, 뭐 4, 8 이렇게 되면 이 공비가 2가 되는 거지. 2씩 늘어나는 거지. 두 배씩 늘어나는 거잖아. 두 배. 이거 여기 되는 거. 이건 첫 번째 항이고 첫 번째 항. 여기 첫 번째 항이니까 이 n-1로 해야 되겠네. 이거 여기서 n이니까 첫 번째 항으로 되려면 이 첫 번째 항이고 여기에 뭐가 올라가야 돼. 여기에 이제 여기에 뭐가 올라가야 되는데 요거를 좀 제일 헷갈리는데 여기에 뭐냐면 항의 개수야. 이게 항의 개수. 항이 몇 개가 되는지 항이 진짜 내가 더해지는 게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잘 봅시다. 여기서 이게 n0부터 n까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요걸 다시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a의 n0에다가 a의 n0 플러스 1에다가 이렇게 쭉 해서 a의 n 캐피탈 n까지 되는, 요거 항의 개수가 몇 개야?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이주연. 네, 이거 몇 개야 이게? N개인 것 같습니다. n개라고. 야, 이게 1부터 시작하면 n개지. 이게 n0가 N 플러스 1개입니다. n 플러스 1개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아니 차분하게 생각해 보자고. 예를 들어서 A의 8승부터 A 8부터 A 9 이렇게 해서 A의 100까지 더한다. 이 몇 개가 지금 들어가 있어 이게? 어떻게 계산해? 하나를 빼야 됩니다. 그렇지. 여기에서 어떻게 돼? 100개에다가 요 빼기 마이너스 빼기하고 하나 플러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요것도 어떻게 되느냐? A의 n에다가 이 마지막 개수에다가 요 마이너스 n0 빼주고, 요거 빼주고,
마이너스 n제로 더하기 한 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게 항의 개수라고 이게 항의 개수. 이게 좀 못 믿어오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게 A의 11부터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 A의 12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A의 20까지다. 그럼 이게 10개 항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바로 우리 알고 있잖아. 10개 항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20에서 빼기 11 해주고 더하기 1 해주면 이게 10개가 돼. 10이 돼. 이게 11만 빼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9가 돼가지고 한 개가 덜 빼주게 되거든. 한 개가. 이게 1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한 개를 더 해줘야 돼.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이게 항의 개수가 돼가지고 요게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이 자리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 n 요걸 좀 다시 보자. n 마이너스 n0 플러스 1 요게 들어가야 된다. 요게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이거 반드시 외워놔야 돼. 이거 반드시 외워놔야 돼. 이거. 그래서 이걸 한번 봅시다. 이게 여기서 요거를 보면은 이거 보면은 이게 뭐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쓰려고 하니까 이것도 너무 어지러워서 안 보이네. 요걸 해야 되는데 요걸 잘 봅시다. 이거는 이제 그냥 알파 n으로 되네. 알파 n. 이건 첫 번째 항이 아까 이게 내가 a의 rn-1이라고 했는데 an이 이게 그냥 알파 n이야. 그러니까 a가 1이고 r이 알파네 되는 거네. 알파. a가 1이고.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이게 항의 개수가 몇 개지? 몇 개가 더해야 되는 거야 이게? 몇 개야 항의 개수가? 정채원. 정채원. 조경재. 예. 이 항의 개수 몇 개야? 그러면은 0부터 n 마이너스 그러니까 몇 개야?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말이 겹쳐서 안 들렸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n이 몇 개냐고. 0부터 n-1까지 더하면 몇 개냐고. n 개입니다. 아니 그건 무슨 뭐 들을 게 뭐가 있어 그걸. 이 n개잖아 n개. 그럼 이거 아까 한 거도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첫 번째 항이 1이라고 1 1이고 그다음 1 마이너스 알파의 n승 요렇게 되겠네 이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요렇게 된다고.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건 무한대가 돼버렸어. 무한대가 돼버렸어. 이게 알파 n승. 그럼 이거 똑같아.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첫 번째는 1이고 1 마이너스 알파의 n개인데 이게 몇 개가 된다고? 이 무한개가 된다고. 무한개. 이게 무한대 이렇게 들어간다. 무한대. 근데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수학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수학에서 뭐 나오면 안 돼. 무조건 뭐 나오면 안 된다. 무한대 나오면 안 돼. 무한대 나오면 안 된다. 무한대 나오면 틀린 거야. 답이 무한대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러면 뭐 리미트 이렇게 할 때 리미트 t가 뭐 무한대로 가고 이런 걸 하는데 왜 이거 무한대로 해놓고 왜 무한대가 되면 이 값이 이렇게 되면 안 돼. 예,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 t가 이게 t가 이래 되면 무한대 되잖아. 이 값이 이거는 무한대로 갈 수 있는 이거는 표시인데 물론 이것도 좀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요거는 가능하다고. 요거는 오케이하다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게 y 값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 분모에 0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분모 왜 0이 되면 안 돼? 분모가 왜 0분의 1이 되면 안 돼? 왜? 분모가 0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데? 분모가 0이 되면 무한대가 되거든. 그래서 안 돼 이게. 이 안 되는 이유가 분모가 0이 되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그게 y 값 자체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이것도 알파의 무한대승이 이게 되면 안 된다고. 이게 본질적으로 이게 되면 안 돼. 이게 썸이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면 알파 n승 이렇게 되면 이게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알파의 무한대승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요게 그런데 이제 알파의 무한대가 이게 무조건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알파의 무한대는 이게 무한대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어. 어떨 때 무한대가 되고 어떨 때 1이 되는 줄 알아? 응? 이게 알파가 0보다 작으면 이게 0보다 작은 게 아니라 1보다 작아야 되겠네.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그럼 사실 알파가
1이면은 알파가 1이면은 1이 되는데 1. 알파가 1이 되면은 요건 사실 1분의 1이 돼가지고 사실 문제가 돼. 이건 좀 문제가 되니까 요거는 뭐 일단 하지 말고 요거 우리가 1보다 작으냐 요게 중요한 거든. 요게 요거 작은 거 요건 늘 true라고. 그래서 알파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은 0이 돼 이게. 그래서 이거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 무한대가 되면 안 되거든.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절대 안 돼. 알파가 1보다 더 크면 안 돼. 절대값이. 그럼 알파가 1일 때랑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때는 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걸 다루진 않아. 뭐 1이어도 분모, 분자 이렇게 뭐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될 수는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이분 어렵다. 다루지 않는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우리가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요거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건 아예 안 되고 위에. 이거는 아예 안 되는 거고 이거. 위에 이거는 아예 안 되는 거. 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값으로 나오려면은 이게 무한대로 되지 않고 무한대가 아니라 어떤 값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알파가 뭐 해야 된다? 1이라는 조건이 존재해야 된다. 이게 늘 존재해야 돼.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 이게 0으로 되니까 이 부분이 0으로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 이게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알파 n은 어떻게 된다고? 이게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이렇게 된다. 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늘 이게 오케이가 아니야. 언제만 요 때만 이렇게 된다. 요 때만 알파가 1보다 작을 때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말고 이거 다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잖아. 이거 무슨 내가 지금 새로운 거 이용하는 게 하나도 없어. 뭐 여러분 보기에는 뭐 그냥 뭐 되게 뭐 어려운 거 하는 것처럼 막 생각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고등학교 배운 거 나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뭐 대단한 거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내 지금 뭐 무슨 양자역학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고등학교 배웠던 그냥 수열 등비 수열 그냥 싸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이걸 또 외우려고 하지 마. 그냥 뭐 난 모르겠으니까 그냥 뭐 수학 그냥 포기했었는데 뭐 그냥 뭐 대충 넘어갈란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럼 뒤에 다 망가져 이게. 뒤에 내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거든. 앞으로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건데 응?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응? 그러니까 이걸 좀 기억에 놓으라고. 이걸 몇 번 해보면 한 2번만 해보면은 손으로 해보면은 할 수 있어 다. 바보가 아니서 고등학교인데 고등학생들도 다 할 수 있어 이거. 아니 좀 기억에 넣고 그 다음에 요건 또 보면은 요게 이제 지난번에 나왔는데 아까 뭐 얘기했지만 이게 델타 n-k가 뭐가 된다고? 이게 1 아니면 0이라 했지. 1 아니면 언제 n이 이게 k에 대한 함수라서 이게 k에 대한 함수라. 그래서 k는 n일 때 이렇게 적어야 돼. k는 n이 아닐 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요게 이렇게 적으면은 x의 n 곱하기 델타의 n-k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더 이상 썸이 k에 대한 썸이 아니라서 이거 빠져나간다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xn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면은 이 뭔 말이냐 이거 뭐 수식은 알겠는데 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 xn이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이게 마이너스 1일 때 n이 마이너스 1일 때 1이고 0일 때 2고 n이 1일 때 이게 1이고 이게 마이너스 2일 때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3 4 이렇게. 그럼 xn을 이걸 표시를 해보면 xn 여기서 xn을 표시를 해보면 시퀀스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1 1 2 1 요때 n이 제로일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 xn 요거를 적어라. xn을 시퀀스를 적어라 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고. 1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물론 여기에 이제 표시를 해놔야 돼. 이게 n이 제로라는 거. n이 0일 때. 0일 때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고 이거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xn으로 이게 표시를 했는데 xn으로 표시를 했는데 xn을
지난번 얘기했지만 이게 다 뭐 델타 펑션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컨볼루션이 굉장히 간단해져. xn 이 성질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 성질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잘 보면은 1, 2, 1 아까 얘기했지만 1, 2, 1 다시 적어봅시다. xn이 어떻게 1, 2,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테니까 이게 제로가 될 때 n이 0일 때 n이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늘 내가 얘기했지만 요거 앞으로 이제 교과서에 나오든지 뭔가 하면 요거만 나와. 위에 것만 나와. 근데 이게 늘 뭐냐 요 밑에 것도 같이 생각해 줘야 된다고. 같이 생각해 줘야 돼. 이게 안 나오더라도 같이 생각해 줘야 돼. 이걸 같이 생각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일 때 1이잖아.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1 곱하기 어떻게 된다고? n 플러스 1 이렇게 델타 n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줘야 돼. 그럼 더하기 요 부분 해주면은 2일 때 어떻게 델타 n 이렇게 표시되는 거고 요거는 또 이거는 1일 때 1이니까 1일 때 델타 n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게 또 마이너스 1일 때 이게 또 보면 마이너스 1일 때 델타 n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2 델타 n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델타 n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 이렇게. 요게 앰플리튜드고 요게 앰플리튜드 요게 이제 xn이야. 이게 xn 요렇게 되는 거고 요게 그 자리 값을 나타내는 거지. n이 마이너스 1일 때 n이 1일 제로일 때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4일 때만 요렇게 값을 가진다. 이게 그래서 요렇게도 적을 수 있어야 되고 요렇게도 적을 수 있어야 되고 요렇게도 적을 수 있어야 돼. 두 개 똑같은 거야. 같은 거니까 요렇게도 적을 수 있고 1번으로도 적을 수 있고 그러니까 1번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요렇게만 주어져. 요렇게만 주어져.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게 없으면 요걸 이제 생각을 내준다. 요걸 늘 생각해야 된다. n이 뭐일 때 이게 나타나는지를 생각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게 0일 때 n이 0일 때 그걸 먼저 찾으면 돼. 0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런 성질 그러니까 xn을 뭘로 델타 n으로 다 표시했잖아요. 이게 xn을 이렇게 델타 n의 함수로 델타 n의 썸으로 다 표시를 했잖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보면은 컨볼루션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은 컨볼루션이 굉장히 쉬워져.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LTI 시스템에서 우리가 아웃풋을 계산하려면은 이 컨볼루션 해줘야 돼. 그러니까 컨티뉴스 타임에서는 XT에다가 이게 HT가 이렇게 임펄스 리스폰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웠잖아. 어렵다고 계산하는 거 어려워. 근데 이걸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가져오면 이거 똑같아. XN에다가 컨볼루션 HN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쉬워. 이거 어려운데 왜 갑자기 쉬워지냐? 이게 본질적으로 뭐야? 이게 XN도 마찬가지고 XN도 델타 n-k로 표시될 수 이것도 델타 n-k의 어떤 썸으로 다 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델타 n-k 요 컨볼루션 해주면은 이 시프트 해주는 거거든. 이거 인원이라고 2라고 요 시프트 요 두 개 본질적으로 보면은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뭐야? 델타하고 컨볼루션 해주는 거야. 이 앞에 상수가 뭔가 붙는 거지. 쉬워진다고 굉장히 델타 n끼리 컨볼루션 해주면. 근데 이거는 컨티뉴스 타임에서는 이게 안 되거든. 이렇게 안 돼. 이거 자체가 이게 뭐 델타 t로 델타 t가 이게 xt가 델타 t에 대한 함수를 나타낼 수가 없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려웠는데 이게 굉장히 쉬워져요. 이 성질 때문에. 그다음 봅시다. 이거 이제 뭐 펀더멘털 피리어드를 나타내라 하면은 이게 이제 뭐 몇 개마다 반복이 되는지를 이제 나타내야 돼.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이게 보면은 1번 봅시다. 1번. 이거 내가 얘기했지만 이게 내가 이그젠플로 이게 나타내는 거 다 이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문제 이거 다. 그냥 뭐 해보는 것보다 심심해서 한번 중철 교수가 그냥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것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 다 시험 문제. 여기서 조금 내가 변경해서 시험 문제 내는 거야. 다 풀 수 있어야 돼. 본인이. 보면은 1번은 보면은
다 코사인이나 사인을 함수로 돼 있으니까 아 뭐 그냥 피리어드가 될 수 있겠네. 이게 타임 도메인이면 아니 그 컨티뉴스 타임이면은 다 가능해. 근데 이제 디스크리트가 되다 보니까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잘 보면은 이게 이제 아까 F0가 6분의 1이잖아. 아 이거 뭐 유리수니까 되겠네. 일단 되겠네. 그러면 요거는 주기가 어떻게 돼? T1은 주기가 어떻게 돼? 아니 N1이라고 되겠네. N1은 주기가 어떻게 돼? 이게 n에다가 넣었을 때 언제 2파이가 되겠어? n이 0 있다가 0면 0가 되잖아. 0 있다가 언제 2파이가 되겠어? n이 6일 때 되겠네. 주기가 6이라고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n2는 뭐가 되겠어? n2 이거는 뭐일 때 2파이가 되겠어? 20일 때 되겠네. 그다음에 n3는 40일 때 되겠네. 그러면은 6, 20, 40에 뭘 구하면 되겠어?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겠네. 6, 20, 40. 6, 20, 40 이렇게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은 일단 뭐 2로 해주면 2, 3, 2, 10이고 뭐 2로 하면 20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0으로 하면은 3 그대로 누르고 1, 2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다 해주면 뭐가 돼? 이게 다 곱해주면 그러면 2의 2승 3 곱하기 10 이렇게 되니까 4, 30, 120이 되겠네. 120마다 반복이 되겠네. 번더번더 피리어드. 그다음에 2번도 봅시다. 2번도 보면은 이것도 보면은 뭐 이 뒤에 거 이거는 전혀 고려할 필요 없어. 이게 주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이게 헷갈리라고 내내는 거야. 이 앞에 상수도 이거 전혀 상관없어. 이거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건 전혀 상관없어. 이런지. 그럼 이거 보면은 이거 이 n1이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 이 6이 되겠네. 2파이가 되려면. 근데 이번에 보면 이번에 6분의 1 어떻게 돼? 이게 파이가 돼야 된다고. 파이 6분의 1 파이가 되는 이 파이가 k가 6분의 1 n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해도 뭐가 되는 거야? 될 수가 없어. 이게 왜? 파이가 없잖아. 파이가 이거 파이는 그 유리수가 아니거든. 파이가 있어야 된다고. 파이가 없으니까 이게 파이의 배수가 안 된다고.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주기가 없어. 주기가 없어. 일단 주기 함수가 아니다. 두 번째 게 주기 함수가 아니라 그럼 첫 번째가 주기가 된다 하더라도 두 번째 게 주기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안 돼. 이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요건 봅시다. 이거 피리어드 요것도 봅시다. 요거는 어떻게 이 앞에 거 보면 n1은 뭐가 되는 거야? n1은 이거는 3이 되겠네. 3. 그럼 n2는 뭐가 되겠어? n2 이것도 보면은 3분의 2파이니까 이거 3이 되겠네. 2파이가 되려면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요거 펀더멘트 피리어드는 3이 되겠네. 3. 그리고 이게 에너지 시그널이면 에너지를 구하고 파워 시그널이면 파워를 구하라고. 그럼 이게 먼저 이게 그거니까 주기 함수니까 이게 파워 시그널이네. 파워 시그널. 파워 시그널이잖아.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좀 가져가 봅시다. 이 계산하려면 좀 약간 좀 어려워 이거. 완전 어려운 건 아닌데 요걸 좀 가져가서 주기가 3이야. 일단 주기 3인 걸 가지고 이제 해봐야 되겠어. 그럼 이거 주기가 3인데 n이 3이라고.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파워를 어떻게 구한다고? 파워를 3분의 1에다가 어떻게 썸이 xn이 뭐 0부터 3 이렇게 0부터 2까지 이렇게 해도 되고 제일 좋은 거는 뭐 하냐면은 이게 지금 계산하는 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해주면 제일 좋아. 왜냐면 코사인하고 사인이 이게 그게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요게 x의 제곱 n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 3분의 1에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주면 그럼 이거는 3분의 1에다가 어떻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 더하기 x의 제곱에 제로일 때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x의 제곱에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요걸 다 해준다고.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보자고. x에다 마이너스 1 x에 일단 마이너스 1 해보자고. 이거 제곱해 주려면 그럼 2에다가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플러스 익스포넨셜 j의 3분의 2파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코사인 3분의 2파이니까 2의 코사인 3분의 2파이 더하기 이거는 익스포넨셜 요거는 3분의 2파이면은 어떻게 돼 이거? 이렇게 되면은 3분의 2파이면 요거 120도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 등속 아니 이게 이 원에서 단위 원에서 이게 3분의 2파이니까 120도를 말한다고. 120도면은 이거 어떻게 돼? 이러면은 이 내리면은 120도니까 이 60도니까 이게 60도일 거 아니야.
이게 60도.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2분의 3 j 이렇게 되겠네. 이거는. 그 다음에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어떻게 돼? 코사인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이거?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2분의 루트 3 j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거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2분의 루트 3 j 이렇게 된다. 여기에서 이게 지금 복소수로 나오네. 그럼 복소수로 나오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제곱을 하는데 요 xn에다 요 절대값에 제곱을 해줘야 돼. 절대값. 제곱 요게 지금 복소수네. xn 여기다가 이 절대값에 제곱을 해줘야 돼. 파워 구하려면 이 컨주게이트가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일단 이렇게 되고 그러면 xn에 x-1의 절대값의 제곱. 이런 절대값의 제곱이라면은 결국 뭐 절대값 제곱 예를 들어서 x 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jb다. 이거의 절대값의 제곱은 어떻게 돼 이거? 절대값 제곱. 주연권. 주연권. 안 들리네. 마이크를 꺼놓은 것 같은데. 문진우. 네. 어떻게 돼 이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이 플러스 이거 1 플러스 1 플러스 jb 이거 2j 이렇게 되면은 2j 이렇게 되면 이 절대값은 1 플러스 4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는 왜 갑자기 마이너스 나오는지 모르겠네. 플러스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더하기 요 제곱 이거 제곱해 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럼 4분의 9에다가 4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4분의 12가 되겠네. 3이네 요거는 3. 여기 들어갈 자리가 여기 3이라고 여기 3이라고. 그 다음에 x0를 구해보죠. x0. x0는 이제 쉽겠지. x0를 구해보면은 0 넣으면은 0, 여기 0 넣으면은 이 제로 이 1이 되고 2가 되고 요 위에도 1 되잖아. 그럼 3이네. 3. x0는 3. 그러면 x0의 제곱 이건 뭐 리얼 값이니까 제곱해주면 9가 되겠네. 9. 그 다음에 x에 1을 넣어보죠. 1. x1. 그러면 x에 1 넣으면은 이거 어떻게 돼? 코사인 3분의 2 파이 2 코사인 3분의 2 파이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3분의 2 파이 이렇게 되거든요. 마이너스 j 이게 1 넣으면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이거는 아까 계산했잖아.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고 요 사인 요거는 아니 익스포넨셜 요거는 요렇게 되는데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된다. 요렇게 이게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j 이렇게 된다. 사실 똑같아요. 그럼 이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j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j 이렇게 되니까 요거에 x 1에다가 절대값의 제곱은 절대값 하면 제곱해주면 뭐 4분의 9에다가 4분의 3 그럼 4분의 12에다가 3 이렇게 되겠네. 3 그럼 이거 다 더해주면 3 9 3에다가 다 더해서 뭐 하는 거야 이거 다 더해서 3분의 1로 해줘야 되네. 그러면은 파워는 3분의 1에다가 3 9 3 이렇게 해주면은 뭐 이거 어떻게 돼? 이거 5가 되나? 그래서 이것도 얘기하지만은 이거 내가 뭐 단골이야 단골 이 두 개 다 단골이야. 이거 뭐 거의 기말 중간고사에 거의 뭐 100%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숫자 바꿔가지고 다 풀 수 있어야 돼. 늘 나오는 문제야. 이거 1번, 2번은 늘 중간고사에 늘 나와. 늘 나오니까 본인 풀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리트 시스템이 나오는데 이것도 뭐 결국은 LTI에 대한 얘기, LTI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의 뭐 LTI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결국 뭐가 아웃풋을 컨볼루션 하려고 계산할 수 있는 컨볼루션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컨티뉴스 타임에서는 컨볼루션이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
우리가 그냥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고. 근데 디스크리트 타임은 다 할 수 있어.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어. 너무 쉬워.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xn이 뭐에 대한 함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델타에 대한 함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델타하고 컨버전 하는 거라고. 그게 굉장히 쉬워져. 봅시다. 그래서 뭐 보면은 그 LTI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게 나오는 건데 뭐 이미 다 옛날에 했던 내용이야 이거는. 그래서 뭐 이거는 LTI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타임에 리니어가 되려면 리니어가 되려면은 뭐 해야 된다고? 호모지니어티랑 이제 어디티비티를 만족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해야 되고 이걸 같이 얘기하면은 우리가 뭔 얘기냐면 슈퍼포지션 룰이에요. 프린시플 오브 슈퍼포지션. 시안이라고 그래 이름을 이렇게. 이게 보면은 xn 여기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잘 봐봐 이게 뭐냐면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 인풋으로 뭘 넣어야 돼? 이 처음에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x 요거는 잘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x1n이라는 신호를 넣은 거야. x1n을 넣어서 x1n 어떤 뭐 예를 들어 렉탱귤러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x1을 넣었더니 나오는 아웃풋이 여기서 이제 이름은 t의 x1n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아웃풋이 이게 y1n이라고 y1n 이렇게 적을 수 있어. 또 하다 보니까 또 이것도 생각이 나네. 이게 많은 경우에 이걸 내가 이제 증명하라고 그러면은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거든. x1n을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을 그 y1n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거든. 이거는 여기서 이제 이걸 t라는 변환으로 한다고 이게 x1n 이렇게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정하냐면 이걸 어떻게 정하냐면 이렇게 적어. 이렇게 어떻게 정하면 x의 n1 이렇게 적어. y의 n1 이렇게 적는다고. 이게 지금 잘 봅시다. 이게 원래 맞아. 이게 원래 오케이인데 이거는 틀린 거야. 이거는 틀린 거야. 이거 왜 틀린 거야? 이거 이 두 번째 거 왜 틀렸어? 이거 x1n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x1n이라는 건 어떤 인풋의 어떤 시그널인데 이게 x1n 내가 또 x2n이라는 걸 또 적어도 x2n 이렇게 적어서 뭐 나오는 거로 y2n 이렇게 적는데 많은 학생들이 거의 반 정도 이렇게 적어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반 정도 이렇게 적어. 그래서 1번부터 이런 문제가 내가 이제 이 증명하라고 나오는데 1번부터 다 틀려. 그냥 반 정도는 다 틀려. 이렇게 적는다고. x의 n2 이렇게 적는다고. y의 n2 이거하고 뭐가 다른 거야 이게 도대체. 1번은 맞는데 이거 2번은 왜 다른 거야 이거. 이거 잘 봐봐. 이게 뭐냐면은 이 두 번째 이렇게 적으면 1번은 맞는데 2번은 지금 틀린 거라고. 이게 2번은 뭐냐면 x에다가 n1을 넣는다는 거야. 타임을 다르게 해서 넣는다. 이는 n2를 넣고 이게 똑같은 인풋이야. 같은 인풋인데 시간차를 두겠다는 거야. 시간차 둔다라는 거고 이거는 x1n이라고 적고 x2n이라고 적는 거는 뭐야? 인풋 자체가 다르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x1n은 sin 뭐 n이 될 수 있고 뭐 x2n은 예를 들어 exponential n이 될 수 있다고. 서로 다른 n이라는 거야 이게. 이거 좀 헷갈리지 마. 이거 뭐 내가 보면은 이거 굉장히 한 반 이상은 이렇게 적는다고. 반은 진짜로 내가 뭐 거짓말 안 하고 진짜 n은 이렇게 많이 적어 이거. 그러니까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뭐 수업 시간에 보니까 뭐 x1n, x2n 이렇게 한다고 보니까 그냥 xn 뭐 이게 x의 n1, 뭐 x의 n2 이렇게 하고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냥 내가 답안지 나눠줘가지고 이게 틀렸다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틀린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지를 모르고 있어. 절대 이렇지 않아 이거.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이거 절대.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고. 이거는 그냥 타임이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거야. 인풋에 n1 타임에 넣는 거고 n2 타임 때 어떤 값을 말하는 거야. 이거는 같은 인풋이야 사실은. 아웃풋도 같은 아웃풋이야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다른 인풋, 다른 아웃풋 인풋이 나올 때 이게 n2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거. 이게 내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네 내가 보니까. 그렇고 요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거 한꺼번에 되는 건데 n1을 x1n을 넣었을 때 y1n 나오는 요게 이제 x 요거는 t라고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x2n을 넣었을 때 y2n이 나온다. 그럼 이게 x2의
n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시스템이 있어 이게. 요런 시스템이 있어. 그럼 여기에다가 뭘 넣겠냐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나하나씩 할 수 있지만은 요게 이거 요런 시스템에다가 뭘 넣냐면 이게 A에 A1에다가 A1 X1N 더하기 A2 X2N 요걸 집어넣겠다라는 거야. 이때 나올 때 과연 뭔가 나올 거 아니야. Y3N이라는 게 뭔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과연 XN만, X1N만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하고 X2N만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 하에다가 A 곱하기 Y1N하고 더하기 A2에 Y2N 이게 나오냐 하는 거야. 이게 나오는지 한꺼번에 조사하는 거야. 이게 어디티비티랑 호모지니티랑 한꺼번에 이게 곱하기 된 게 호모지니티고 어디티비티는 이게 N1, N2가 1일 때를 말하는 거잖아. 그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하는 거. 이걸 슈퍼포지션 룰이라고. 이렇게 되고 그럼 타임 인베리언트도 여기 뭐 나온 것들 이 NK를 넣었을 때 YNK 뭐 딜레이 시키면은 아웃풋도 딜레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뭐 똑같아 그냥. 그 다음에 스테빌리티를 체크하는 거 요게 이제 LTI가 된다라고 하면은 LTI가 된다라고 할 때 LTI이다라고 하면 요거를 HN을 가지고 다 표시를 할 수가 있거든. LTI이면은 LTI가 아니면은 이제 뭐 또 다르게 또 생각해 줘야 돼. 근데 뭐 스테빌리티가 되면 이게 LTI면은 우리가 다루는 게 다 LTI이기 때문에 그래. LTI 아닌 거는 안 다룬다고 이게 자체를 어려워서 다룰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스테빌리티 BIBO 바운디드 인풋 있을 때 바운디드 아웃풋이 나오냐?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이게 HN에다가 절대값이 이렇게 썸을 했을 때 이게 무한대보다 작으냐? 이렇게로 판단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대응되는 거 이게 디스크리트 타임이고 DT 시스템일 때고 DT 컨티뉴스 타임 시스템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보다 무한대까지 HT의 절대값이 DT가 이게 무한대보다 이게 컨티뉴스 타임 시스템일 때는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게 뭐 코절이라는 건 아웃풋이 이게 퓨처 인풋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시 얘기하면 HN이 0이다. N이 제로일 때 0이다. 요 똑같아. 이것도 이게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이고 이게 컨티뉴스 타임은 HT가 제로이다. T가 0보다 작을 때 이게 컨티뉴스 타임일 때 이렇게 똑같아. 그러니까 같다고. 뭐 잠깐 얘기하면은 왜 HT가 0보다 작아야 되냐 이 델타 펑션인데 이게 HN이라는 건 뭐야? HN LTI 시스템일 때 델타 N을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HN이거든. 근데 델타 N이 언제 들어가는 거야? 언제? 델타 N이 언제 0이 하는 게 있는 거야? N이. 이승환. n이 0일 때 그렇지. 1이 n이 0일 때 1이 되는 거야. n이 0일 때. 이 무한대가 아니야. 1이야 1.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n이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0이라는 거야. 0. 0이고 n이 0보다 클 때도 0이야. 뭐 근데 0보다 큰 거는 아직까지 미래인이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들어온 값이 0만 들어왔다고. 0만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아웃풋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아무것도 안 들어왔을 때 뭐가 나오면 어떻게 해? 안 되잖아. 이거 0이 들어왔으면 0이 나와야 돼. 그러다가 언제 0이 나와야 된다고. 아웃풋이 0, 0, 0, 0, 0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0이 들어왔는데 뭔가 나오면 안 된다고 이 당이. 근데 이제 n이 0일 때는 이제 이게 뭔가 들어오는 거잖아 이게. 인풋이 들어오는 거라고. 이 0일 때 뭔가 들어왔잖아 이게. 1이라는 값이 들어오잖아. 그럼 그때는 이제 달라져도 된다고 이게. 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뭐 아무 때나 돼도 되겠지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어떻게 된다고? 이게 0보다 작은 구간 n이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0이어야 된다고. 아직 아무것도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는 거야. 아직 아무것도 안 들어왔는데 델타 n이라는 건 0보다 작을 때 아무것도 안 넣어주는 거거든. 지금 인풋으로 아무것도 안 넣어주고 있는데 뭔가 나오고 있다. 그거 웃긴 이야기지. 뭐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안 넣어주지도 않았는데 뭐 갑자기 튀어나오고 있다. 라고 생각해봐. 내가 컴퓨터를 조작을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컴퓨터에서 막 키보드가 뭐 눌러지고 하는 거야. 내가 눌러가지고 뭔가 이게 뭐 입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막 자기 혼자 막 입력이 되고 막 해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거. 그런 시스템은 이상하다고. 그런 말이라고 이게 델타 T가 왜 n이 제로일 때 이게 돼야 되냐? 왜냐하면 이 인풋이
인풋이 0일 때 들어가기 때문에 0보다 작을 때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있거든. 이게 인풋이 n이 0일 때 아무것도 안 들어가거든. 안 들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된다고 사실.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된다고. 이 나오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야. H0가 HN이 0이어야 된다. n이 0보다 작을 때. 이 당연한 얘기야 이거. 그런 거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이게 좀 뭐 되고 여기 이제 컨볼루션이 나오는데 컨볼루션 이거 봅시다. 이거 컨볼루션인데 이것도 이제 잘 보면은 뭐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잘 보면은 이게 우리가 continuous time 시스템에서 discrete time 시스템에서 이거 보면은 yt가 어떻게 된다고? xt에다가 convolution ht 이렇게 되잖아. 요거는 다시 적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x의 타우에다가 h의 t 마이너스 타우에 d 타우 이렇게 적을 수 있어. 또는 어떻게 적을 수 있어? x의 t 마이너스 타우에 h의 타우에 d 타우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적을 수 있다. 그럼 요거는 discrete time으로 바꾸면은yn은 어떻게 되냐면 xn에다가 convolution의 hn 이렇게 돼. 똑같아. 이름은 그냥 모양은 이거 똑같이 해놓은 거야. 이게 discrete time이나 모양은 똑같이 해놨어. 근데 실제로 내용은 다르다고. 이게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sum인데 k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어떻게 하냐면은 x에 이거 똑같아. 이 타우에 대해서 하니까 이 k에 대해서 하니까 k에다가 어떻게 이게 h에 이게 n 마이너스 k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또는 어떻게 k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에 n 마이너스 k에다가 hn 이렇게 h의 k라 하든지 이게 k 이렇게 하든지 똑같아. 이게 타우가 k로 바뀌는 거고 t가 n으로 바뀌면 되는 거. 똑같으나 그럼 썸이 이게 인테그랄이 썸으로 바뀌고 똑같아. 마이너스 k.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요거일 때 다음 좀 아웃풋을 이제 이 YN에 대해서 이게 인풋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게 있다. 이게 이제 VN은 이게 VN은 인풋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럼 보면은 이걸 봅시다. 이거 사실 이제 이걸 계산하는데 보면서 요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이번 오늘 내가 또 끝내려고 했는데 다 못 끝내겠네. 그다음에 1번에 요것도 기말선 늘 나오는 거야 이거. xn에다가 xn-1 플러스 vn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거는 일단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은 이걸 뭐 이거 이 그림을 그려보라고. 이거 xn이 들어가는데 xn이 들어가고 있어 인풋으로.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되는지 잘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 xn 그대로 바이패스 되는 거고 바이패스 되고 그다음 하나는 n-1이잖아. 그 이전 값이라고. 이전 값이 되려면 어떻게 돼? 딜레이를 시켜줘야 된다고. 딜레이를 시켜줘서 이렇게 딜레이 시켜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는 xn이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x에 n-1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돼서 vn이 또 들어가는 거야. vn 뭐 엉뚱하게 또 이게 전혀 관계 없는데 vn이 또 요까지 포함시키려면은 이게 요게 이제 아웃풋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뭐 하여튼 vn이 요 안에 들어가야 되겠네. 안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yn이 된다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야. 이렇게 되는 시스템. 그럼 잘 봅시다. 이게 이제 호모지니어티랑 이거 이제 어디지비티를 만족해야지 리니어한지 되는데 리니어한가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일단 x1n을 넣어보죠. x1n을 넣었을 때 x1n을 여기 넣어본다고. 그러면은 y1n은 뭐가 나오고 있어? y1n x1n이 어떤 시그널이야. 넣었을 때 이게 쭉 되면 어떻게 돼서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의 딜레이한 거랑 vn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x1n에다가 더하기 x1의 n-1에다가 vn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른 시그널 x2n을 넣어보자고. 그때 나오는 아웃풋이 y2n이 되는데 이게 x2에다가 n에다가 x2의 n-1에다가
V의 n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한꺼번에 넣어보자고. x1n에다가 더하기 x2n 이렇게 넣어보자고. 그러면은 이걸 y3n이라 하면은 어떻게 그 자기 자체 x1n 더하기 x2n 이렇게다가 딜레이 시킨 거 x1에다가 n-1에 딜레이 시킨 거 x2에 n-1 딜레이 시킨 거 거기에다가 vn 이렇게 넣는 거. 그러면은 과연 이거 더하기 한 거랑 요 따로따로 넣어준 거 이게 같냐는 거예요. 이게 같아 안 같아요? 같아 안 같아요? 한준 다 네, 교수님. 같아 안 같아요? 같습니다. 같다고? 아, 다릅니다. 뭐가 다른 저기. 거야? 위에는 여기는 VN이 두 개 있네. 이거는 VN이 하나 있잖아. 이거 다르네. 여기서 다르네. 그러니까 뭔가 인디펜던트하게 뭔가 더해지면 안 돼. 이거 리니어하지 않아. 리니어하게 되지 않는다고. 리니어하지 않다고 이거는. 리니어하지 않아. 또 LTI가 안 된다고 이거는. 뭐 타임 베리 이거 리니 일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타임 베리언트도 뭐 타임 베리언트를 계산하면은 뭐 이게 하여튼 뭐 타임 베리언트 하지 않아 이거는. 이 타임 베리언트 한지는 보면은 x에 n-k만큼 딜레이 시켜서 넣어보자고. 넣어보면은 어떻게 돼? 이게 딜레이가 들어가니까 이 바이패스 시키니까 y에 뭐 4n이라고 합시다. 이게 나오는 아웃풋이 어떻게 돼? x에 n-k에다가 더하기 x에 n-k에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이게 vn이 이게 뭐냐 하면 x n-k인데 내가 n이라는 타임에 더 딜레이 시켜서 넣어줬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거 이 n이라는 타임에 이게 vn이 들어가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게 vn이 들어간다고. n이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n이라는 타임에 내가 지금 n이라는 타임에 타임이 n에서 그래서 이게 그 이전 시그널을 넣어줬다라는 거야. 뭐 다른 시그널을 넣어줬다고. 딜레이된 시그널을 넣어줘도 이 딜레이된 k만큼 딜레이된 거 신호를 넣었다는 거야. 그렇게 넣는다 해서 이게 n이라는 거 요걸 n 대신에 x에 n-k를 넣는다고 해서 내가 n 타임이야. 지금 n 타임이야. 내가 지금 뭐 오늘 며칠이야? 3월 28일 날 오후 4시 지금 16분 이렇게 했는데 내 16분에 어제 만들었던 신호를 넣어준다고 해서 어제 만들었던 신호 이게 xn-k면 어제 만들었던 신호 아니면 뭐 1시간 전에 만들었던 신호인데 그걸 넣어준다고 해서 이 시스템을 넣어준다고 해서 vn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이거는 지금 당장 지금 4시 16분에 맞춰가지고 vn이 만들어진다고. 이게 vn- 많은 학생들이 이게 v에 n-k라고 써있는데 그렇지 않아. 이게 n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이 딜레이 원래 n1만 넣었을 때 이게 나오는 이거랑 이게 지금 보면은 달라지게 된다. 요게 n-k가 되고 요 달라져서 이것도 타임 인베리언트도 안 돼. 타임 베링이 되는 거예요. vn 때문에 다 망가져 이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뭐 요거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안 되다 보니까 타임 베리언트 리니어하고 타임 베리언트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코절리티랑 스테빌리티는 HN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이걸로 이제 따로 원래 정의대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시간 다 돼가지고 안 됐고 뭐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걸 다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매트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겠네요.